자, 지난 시간 우리가 염분을 들어갔는데, 자, 염분은, 자, 염류와 염분을 좀 구분해야 되는 거였지? 자, 염류라는 것은 바닷물 속에, 해수에 녹아있는 물질, 물질 애들을 우리가 총칭해서 하는 말이고, 염분이라는 것은 녹아있는 정도를 말하는 거지? 네. 자, 그러면 쭉 그에 대해 설명 좀 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래 해수는 물 더하기 염류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여러분들 이해하기 좀 더 쉬운 거였고, 자, 그래서 염분에 영향 미치는 요소들을 쭉 봤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염분을 따질 때 바닷물에서 자, 바닷물은 물과 염류의 합인데 물과 염류 중에 누가 바다에서 왔다 갔다 한다? 물이. 그러면 물이 바다에 들어간다면 염분은 낮아질 것이고 그리고 바다에서 물이 빠져나온다면 염분이 높아지는 거였지? 네. 이런 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줄어드는 경우는 뭐 있습니까? 증발과 결빙 이런 게 있었지? 증발과 결빙. 자, 물이 늘어나는 것은 해빙도 있고 강수도 있고 담수의 유입. 좋아. 자, 이런 걸 했었죠? 네. 자, 일단 염분을 표현할 때 우리가 현재 단위는 PSU를 쓴다 그랬고 그리고 평균 염분은 어느 정도? 35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표층 염분의 분포. 자, 표층 염분의 분포 4번. 자, 이거 하겠습니다. 자, 표층 염분의 분포는 지난번에 뭐 염분에 영향 주는 것이 결빙도 있고 해빙도 있고 담수의 유입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건 증발과 강수야. 이게 주 원인이야. 증발과 강수. 민규야. 자, 증발과 강수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여러분들 자, 염분과 증발은 무슨 관계야? 증발이 많으면 염분이 높아집니까? 작아집니까? 높아지는 거죠? 서로 비례관계에 있는 거지? 자, 그러면 강수량과는 무슨 관계 있지? 반비례. 오히려 강수가 많아지면 그냥 물을 넣어주는 거니까 염분이 낮아지는 거지? 근데 봐봐. 어떻게 했냐면 증발량에다가 빼기 강수량 했죠? 네. 다시 말하면 증발량은 자, 증발량이란 것은 염분에 대해서 플러스 요소야 마이너스 요소야? 플러스요. 플러스 요소지. 맞나? 네. 자, 강수는 플러스 요소야 마이너스 요소야? 강수가 많을수록 오히려 염분은 떨어지는 거잖아. 낮아지는 거지?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야. 그러면 이 마이너스 요소를 뺐지? 네. 그럼 마이너스 뭐가 되죠? 플러스. 플러스 되는 거지. 됐나? 결과적으로 염분이 높아질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이제 포함시킨 거지. 됩니까? 그래서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은 결과적으로 이 값은 염분에 비례한다 그 말이죠. 됐나? 이 그래프가 아주 잘 나와.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이 지도 전 세계적인 염분의 분포가 나와 있는데 이 분포를 보게 되면 바로 위도에 따라서 특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자, 오케이. 자, 여러분 그림에 바로 표기를 좀 해봅시다. 자, 일단 증발과 강수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일단 강수부터 먼저 확인할게. 자, 강수가 있으려면 구름이 있다. 구름이 있단 말은 어떤 기류? 상승 기류. 무슨 기압? 저기압. 자, 그러면 저기압들 우리 적도 부분이었죠? 대기 대순환에서 상승 기류가 있는 곳이 적도 부분. 또 어디죠? 한대 전선대가 몇 도였지? 60도 부분이지? 60도. 됐지? 자, 그래서 이때 현재 보면 강수를 표현하는 것은 지금 파란색 그래프인데 현재 보면 저기압이 있는 곳들에 현재 보면 강수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지? 됐나? 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또 보면 증발이 일어난단 말은 맑은 거야, 흐린 거야? 맑은 거. 그 말은 저기압, 고기압? 고기압. 그래서 고기압은 우리 주로 30도 분에 있었죠? 아열대 고기압, 아열대 고압대 이런 얘기 했었지? 그래서 대기 대순환을 위해서 하강 기류가 있는 곳. 참고로 증발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래프 다 써 있습니다. 써 있고 자, 보게 되면 고기압이 있는 곳에 증발이 많고 그 말이지? 됐나? 됐죠? 그래서 저기압이 있는 곳은 구름과 강수가 많을 거고 고기압이 있는 곳은 날씨가 맑을 거니까 증발이 많고 이 말이지? 됐나? 그래서 두 개를 합친 그래프가 넘어가 됩니까? 선생님, 저 혹시 그 종이 몇 개 남는 거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자, 밑에 여러분 다 그림 있지? 자, 보게 되면 지금
전체적인 염분의 분포가 나와 있습니다. 염분의 분포가. 자, 이 그래프는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과 아주 비슷한 유사한 그림을 나타내. 자,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염분이 특히 높은 곳 위도 얼마쯤 되죠? 40도예요? 30. 주로 30대 부분이겠지? 네. 30도 부분일 건데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열대 고압대가 되겠지. 네. 자, 하면 위도 30도 부분은 염분이 아주 높게 나타난다. 잠깐만. 이거 이야기했었지? 이거 화살표? 예. 한 개짜리하고 두 개짜리하고 뭐예요? 설명 안 했나? 같은 거 아닙니까? 아, 이 수업 시간 했을 건데 안 했나? 자, 한 개짜리는 변화, 증가나 상승. 두 개짜리는 많다, 크다. 이런 의미에서 계속 써왔는데. 그래서 다른 거였구나. 계속 다르겠었지. 서술형이 똑같은 저렇게 따라해. 아, 그래, 아니, 서술형은 말을 써야지. 무슨 말이야? 서술형에서 말을 써야지. 이거는 간단하게 여러분들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 민규야, 양동, 앞에 좀 깨워줄까? 그래서 한 개짜리는 변화, 증가다, 감소다 이런 말이고 두 개짜리는 크다 이런 말. 됐나? 많다 크다. 양을 나타내는 거야. 자, 그래서 위도 30도 부분 해역에서는 염분이 크다, 염분이 높다 그 말이죠. 됐지? 자, 이유는 뭐라고? 증발이 많지? 자, 주로 고압되기 때문에 증발은 많지만 감수는 적죠. 그래서 염분이 특히 아주 높게 나타나는 거지. 자, 두 번째. 자, 또 여기서 특징을 보게 되면, 자, 양쪽의 고위도 부분. 자, 북극 가까이와 남극 가까이. 보게 되면, 이게 약간 차이가 있죠? 예. 자, 북극은 여기 잘렸지만, 북반구의 고위도는 계속 내려갑니다. 아주 낮은 것을 가지고 있지. 그런데, 남반구 같은 경우에 남극 주변에는 이렇게 중간에 꺾여버리지? 안 내려간다 그 말이죠. 이 차이가 왜 나냐면,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극부근에는 다른 영역보다 아주 아래쪽에 있단 말은 염분이 낮단 말이잖아? 염분이 낮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증발이 잘 안 일어납니다. 증발. 원래 증발이라는 것은 염분과 아주 비례관계를 가진 요소잖아? 근데 증발 자체가 아주 낮으니까 염분 현재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거지. 자, 근데, 자, 북극과 남극 해역 두 곳의 염분을 보게 되면, 다시 말하지만 남극은 여기 잘려서 그렇지 북극은 잘려서 그렇지 더 내려간다 그랬지? 네. 지금 염분이 어디가 더 높다? 남극이요. 남극 부분. 남극 부분이 더 높지? 자, 북극 부분은 더 내려간다니까? 잘려서 그렇지? 더 내려간다는 말은 더 낮다 그 말이죠? 일단. 자, 그러면 북극이 왜 남극보다 낮은지, 뭐가? 참고로 여러분들 자, 북극은 대륙이야, 바다야? 바다죠? 인가입니다. 인가. 남극은 대륙이지. 바로 남극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다 바다야. 근데 오히려 북극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다 대륙이지. 그래서 바로 북극 주변에 담수가 유입이 많습니다. 북극은 주변에 대륙들이 많아서 대륙에서 흘러나오는 담수들이 많이 나와. 그래서 북극에 이런 담수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염분이 높다 낮다? 낮게 나타나는 거지. 됐나? 자, 그리고 또 뭐 있냐면, 자, 이런 담수 유입이 아주 유리한데, 근데 남극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보면 나중에 우리가 대기 대순환도 좀 배울 수 있지만, 남극 주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에는 편서풍이 있지? 이 바람이 아주 강해. 자, 결과적으로 바람 때문에 표층 해류가 생긴다 그러지? 그래서 남극 주변을 돌고 있는 이 편서풍에 의한 해류, 남극 순환류라고 그러는데 이 흐름이 아주 강해. 그럼 여러분 봐봐. 자, 물살, 우리가 개울을 넘어갈 건데 물살이 강하면 또는 약하면 언제 더 넘어가기 쉽죠? 약할 때. 물살이 강한데 그걸 건너기 쉬워? 자, 그래서 여기는 아주 물살, 바로 남극 순환류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자, 남극 안쪽과 그 바깥쪽의 물이 만나기 상당히 어려워. 바깥에 있는 염분이 낮은 물들이 유입된다면 섞여서 염분을 낮출 수가 있지만 그런 것이 잘 안 일어난다는 거지. 됐나? 두 가지입니다. 물론 주 원인은 기억이 되는 거고, 주 원인은
선생님 근데 있잖아요. 북극은 빙하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빙하가 만들어질 때는 빙하는 안 짜다고 했잖아요. 얼음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그 빙하를 만들기 위해서 그 주변 바다에 있는 것. 두 가지 과정은 둘 다 일어나겠지. 계절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달라지겠지. 빙하가 많이 만들어지는 과정, 빙하가 적게 만들어지는 과정. 겨울에는 결빙이 많이 일어나겠지. 그때 염분이 좀 높아지겠지. 그래서 이거는 1년을 텀으로 한 점이 그 내에서 결빙과 해빙에 의한 과정 계속 반복되겠지. 네. 그 외에 외적인 요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왜 북극이 그럼 왜 더 염분이 더 많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거보다 저게 더 영향이 큰 건가요? 크지. 어, 아니 결빙과 해빙은 남극과 북극에서 둘 다 계속 다 같이 일어나고 있잖아. 그리고 북극과 남극 다 계절에 따라서 여름에는 해빙이 많을 거고 겨울에는 결빙이 많겠지. 그럼 이거는 북극과 남극 내에서 계절에 따른 차이가 생기겠지. 근데 그 외에 다른 원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 그 담수가 어디서 있는 거예요? 자, 담수의 유입은 봐봐. 자, 북극 바다잖아. 예. 북극에 다 주변에 대륙 다 있지. 그럼 여기 대륙에 있던 하천들에 있는 물들이 대륙에서 흘러나온 물들이 물론 태평양에 대서양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쪽 바다로 가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 흘러가는 데도 반드시 있겠지. 그래서 주변 대륙으로부터 감지를 받는다고. 근데 남극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대륙 거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별로 없잖아. 이런 함수를 받기 어렵다는 거지. 자, 결과를 보게 되면 차이를 말하는 거잖아. 예. 북극과 남극의 차이. 자, 알겠지? 자, 또 하나. 자, 넘어갈게. 되겠습니까? 예. 자, 어쨌거나 남극 순환류가 강하다. 이 말은 주변 해수의 혼합을 차단하고 있다. 우진아, 한 줄만 더. 민규야. 왜? 이유가 있었어? 유명할래 했는데 해버려. 성분 같은데. 중요한 횟수가. 자, 이제 밀도. 염분은 됐고, 밀도. 자, 밀도. 밀도란 말은 말 그대로 밀집되어 있는 정도지. 근데 우리가 단순히 표현할 때 부피분의 질량. 같은 부피를 가지고 있으면 누가 더 질량이 크냐 그 말이잖아. 당연히 밀집이 많이 돼 있으면 겉으로 봤을 때 부피는 같더라도 훨씬 더 질량이 크겠지. 자, 이렇게. 자, 밀도의 영향 요인. 그러니까 바닷물의 밀도야. 영향 요인에는 수온과 염분과 압력 이게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가장 영향 작은 것은 압력. 이거 수압을 말하겠지? 깊이가 깊을수록 수압이 높아지면서 많이 눌러버릴 거니까 밀도 높아지겠지. 그치? 자, 그러면 자, 밀도 갑니다. 자, 수온과 밀도는 무슨 관계? 수온이 수온이 높아지면 그렇지. 수온이 높아지게 되면 팽창을 할 거니까 밀도는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수온이 낮을수록 밀도 커지죠. 그래서 수온이 낮을수록. 자, 밀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수온은 낮아야 된다. 그러면 염분은 그냥 물이 무거워, 소금물이 무거워. 소금물. 그 말은 염분이 높아야 된다. 압력이 높아야 될까 낮아야 될까? 압력이 높아야 꽉 밀어서 눌러서 밀도 높아지겠지. 자, 이 중에 가장 큰 요인은 누굴까? 염분이요. 염분? 수온. 수온이요. 참고로 그래, 염분은 각 해역마다 염분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극단적으로 차이 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온도 변화의 폭은 1년을 주로 봤을 때 수온이 훨씬 더 크지. 그래서 수온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자, 수온이 가장 큰 영향. 자, 그래서 밀도의 분포. 자, 위도별 분포. 여러분 그림 나와 있죠? 네. 자, 위에 있는 게 수온, 아래에 있는 게 밀도. 자, 이거 나와 있지? 그림 있지? 자, 수온과 밀도. 자, 다시 말하자면 수온과 밀도는 무슨 관계? 비례, 반비례? 반비례. 그래서 지금 보면 수온이 높아질 때는 밀도가 낮아지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 됐나? 자, 그런데 지금 위도별 분포에서 수온과 밀도는 서로 반비례 관계인데 안 맞아 떨어지는 곳이 있지? 어딥니까? 끝에 뭐 어디야? 특히 극 중에서도 북극 쪽. 왜 이런 거지? 담수. 자, 아까 좀 전에 했잖아.
북극 부근의 염분이 높아 낮아? 맞아요. 아주 낮았지. 네. 염분이 낮단 말은 밀도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아주 염분이 낮기 때문인 거지. 자, 원인이 뭐라고? 왜 염분이 낮다? 담수의 유입 때문에. 자, 담수의 유입이 많기 때문에 특히 염분이 낮아서 밀도가 낮게 나타나는 거지. 선생님, 근데 수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증발량도 많아지잖아요. 물의 증발량. 자, 연직 분포. 자, 연직 분포. 자, 우리가 수온의 분포는 배웠잖아? 네. 보면 제일 위가 무슨 층? 혼합층. 그 다음? 수온합층. 그 다음? 심해층. 다시 수온과 밀도는 무슨 관계? 반비례요. 반비례해서 서로 완전 대칭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지. 됐나? 자, 이게 연직 구조라는 것은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지.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염분의 변화가 거의 없겠지. 네. 수온. 됩니까? 그래서 수온만 따지면 되는 거지. 됐나? 만약 다른 바닷길이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직적으로 그대로 내려가면서 지금 수온을 재고 밀도를 측정한 거잖아? 네. 그러면 같은 바다 내에서니까 염분의 변화는 거의 없는 거지. 내가 수직으로 내려온 거니까. 됐나? 네. 자, 그래서 서로 반비례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더라. 자, 됐습니까? 예. 진영아, 저 특히 요즘에 이야기 많이 하네, 이 사람들이. 조만간에 간다고 그랬어. 자, 넘어가 됩니까? 예. 자, 이제 수온 염분도. 자, 이것도 그림이 나와 있지. 자, 수온 염분도나 또는 TS도라고 그럽니다. 자, T 하면 뭘까? 템퍼레처에서 수온. 자, S는? 솔트. 원래 염분은 솔리너트라고 그랬지? 그래서 좀 면 염분. 어쨌거나 수온과 염분을 나타내는 거야. 자, 이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 그래프가 아주 잘 나와. 일단 그림이 다 나와 있잖아, 맞지? 자, 갑시다. 자, 여러분들, 자, 밀도가 높아지려면 수온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맞아요. 낮아야 돼. 낮아야 돼. 수온인데, 염분인데, 수온은 낮아야 돼. 맞지? 네. 자, 밀도 높아지려면 염분은 높아요. 높아야 되죠? 높아야 돼. 그러면, 변화 요소는 수온과 염분이다. 그러면, 수온이 낮아지고, 그리고 염분이 높아져야 되는 거지? 그럼 둘 다 고려하면 대각선 이렇게 움직이겠지. 됐나요? 그러면, 이 대각선 아래, 오른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밀도가 증가되겠죠? 맞나? 대각선 아래로 내려간단 말은 수온도 낮아지고 염분이 높아지는 그걸 의미할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높아지니까 지금 이런 대각선들을 좀 표현되면서 그대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밀도가 증가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밀도가 같은 지역을 다 뭐라 하냐면 등밀도선이라고 해. 밀도가 같은 것들을 다 연결해 놓은 거지. 자, 물의 밀도가 얼마나 이야기하죠? 물의 밀도가 1이라고 그러지? 1이 뭐냐면, 자, 이 말이야. 자, 가로, 세로 높이 1cm씩. 가로, 세로 높이 1cm씩 딱 이 물을 모아두면 그놈이 딱 1g 된다. 그 말이지. 됩니까? 자, 그래서 단위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1cm, 1cm, 1cm. 가로, 세로 높이. 그러면 1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지? 여기에 몇 그램이 있는지 그 말이지. 자, 근데 기본적으로 이 바닷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담수보다 깨끗한 물보다는 더 밀도 크잖아? 그래서 다 1. 얼마씩 다 돼 있는 거지. 됐나? 1.025, 1.026, 1.027. 염류가 그 물입자 사이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밀도가 약간 더 큰 거지. 됐나? 자, 그러면 질문 들어갑니다. 질문. 자, A와 B. 자, A의 밀도 얼마? 1.027. B도 1.027. 만약에 이 둘을 100g과 100g, 결과적으로 200g 되겠지? 네. 자, 온도가 다른데 온도 변화는 자, 혼합되는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을 때 밀도가 어떻게 될까? 그대로일지 증가할지 감소할지. 그대로의 한 표. 자, A와 B를 섞게 되면 중간 상태가 될 건데, 자, 두 개. 가운데 4개 오게 되는 거죠? 자, 수온도 절반. 가운데. 그리고 염분도 반 되겠지? 둘 다 똑같은 100g과 100g이니까. 됩니까? 예. 그러면 그대로 중간, 수온의 중간, 그리고 염분의 중간 딱 하면 여기 오게 되는 거지? 그러면 밀도가 1.027보다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커졌죠. 증가하는 거지. 와. 증가하는 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됩니다. 죄송합니다. 상식이 없으시죠? 염류가 어쨌거나 물 입자 사이에 파고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 그걸 말하는 거지. 자, 어쨌거나 그래서 밀도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 이거 이렇게 말했나? 됐나요? 1.027보다 더 증가된 거지? 넘어가 됩니까? 자, 넘어갈게. 자, 우리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자, 해수의 용존 기체. 해수 용존. 자, 그림의 마지막 그림인데. 자, 용존 기체. 용존이란 말은 용해돼서 존재하는 것. 녹아서 존재하는 것. 됐지? 자, 영양 요인은 기체가 녹아들어간 정도는 수온, 염분, 압력.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누굴까? 수온이요. 수온. 자, 봅시다. 자, 수온이 높을수록 잘 녹을까? 낮을수록 잘 녹을까? 높을수록. 당연하죠. 높을수록 잘 녹잖아요, 설탕을. 자, 그래. 설탕 같은 것은 고체를 말하는 거고. 여러분들 봐봐. 여러분들 우리 사이다에는 뭐가 녹아있지? 어떤?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들어있잖아? 그리고 콜라 사이다 끓여봤습니까? 그걸 왜 끓여 먹어요? 콜라 끓여 먹기 있잖아요. 참고로 가열하면 훨씬 더 빨리 기체들이 빠져나가. 입자 운동수 활발해지면서 그놈들이 쉽게 빠져나가는 거지. 그래서 봐봐. 여러분들이 콜라가 있는데, 자, 뜨뜻 미지근하게 상온에 계속 있던가 하고, 냉장고에서 꺼낸 거 하고. 냉장고가 맛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게 안에 있는 기체들이 많이 안 올라오잖아? 네. 맞나? 왜냐면 온도 낮을수록 잔류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오,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냉장고 넣는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시원하게 먹는 것도 있겠지만, 안에 이산화탄소가 잔류가 있게끔 유지시켜 주는 거지. 맞네. 자, 다시 할게. 자, 그러면 용존 기체가 잘 녹기 위해서는 온도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낮아요. 낮아야 돼. 오히려 낮을수록 잘 녹습니다. 자,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은 염분 잘 녹으려면 염분이 높아야 될까, 낮아야 될까? 낮아야 돼요. 그래야 공간이 많잖아요. 그렇지. 어쨌거나 물 입자 사이에 그 용존 기체들도 녹아 들어가는 거잖아? 예. 그럼 빈 공간이 있어야지. 벌써 근데 염류라는 이런 애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 들어갈 공간이 적은 거지. 예. 맞지? 그래서 염분이 낮을수록 잘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이미 벌써 염류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들어가기 어려워요. 자, 압력은? 낮아야 돼요. 압력은 높아야지 잘 녹지. 왜? 아니, 밀어 넣어야지. 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봐. 콜라 있으면 또는, 자, 콜라 같은 경우에 병 따면, 그래서 취하면서 봐. 밑에 보면 기체들이 막 올라오는 게 보이지? 올라와요. 그 전에 열지 않았다면 올라오는 모습 잘 안 보였는데, 딱 여는 순간 막 올라오는 게 보이지? 네. 뚜껑이랑 닫아서 압력을 높여놨는데 압력이 낮아진 거잖아. 오케이. 자, 갈게. 자, 수온이 역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고. 수온이 가장 큰 영향. 자, 용존 산소량. 자, 용존 산소량과 용존 이산화탄소량을 같이 할 거예요. 일단 용존 산소와 용존 이산화탄소를 같이 할 건데 지금 그래프 나와 있잖아, 맞지? 자, 봤을 때 자, 산소가 자 위에 보면 단위가 여기는 1부터지? 네. 근데 이산화탄소는 44부터지? 예. 누가 더 잘 녹는단 말이야?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월등히 잘 녹습니다. 산소보다 이산화탄소가 물에 훨씬 더 잘 녹아. 그래서 기본적인 단위가 큰 거지. 원래 이놈을 하나의 그래프로 1, 2, 3, 4 이렇게 쭉 나타냈다면 이산화탄소는 쭉 저 오른쪽 끝에 있겠지. 맞나? 그래서 잘라서 갖다 놓으면서 단위를 밑에 새롭게 해준 거지. 됩니까? 네. 야야! 됐나? 이거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자, 갈게 그러면. 자, 공기 중에 근데 누가 많아? 산소 산소 월등히 많죠. 얼마나 되지? 21? 24%. 23%. 뭐 이렇게 많아요? 자, 질소가 몇 프로예요? 70%. 78%. 78%. 예. 산소가 21? 21%. 나머지 애들이죠? 물론 그 중에 가장 많은 것도 아르곤이고. 예. 됐나? 자, 산소가 21%. 이산화탄소가 네 번째로 많은데 0.03 정도 됩니다. 봐봐. 산소가 월등히 대기 중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에 녹아있는 건 이산화탄소 월등히 크죠? 네. 그만큼 훨씬 더 잘 녹는다 그 말이지. 됐나? 음. 우진아, 자 보인다. 자, 0.03%. 그래서 CO2 용해도가 특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이거는
하나의 그래프 내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위쪽과 아래쪽에 각각의 단위를 제시했다.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자, 일단 표층 부분부터. 자, 보면 깊이에 따라서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용존 범위가 자, 값들이 막 달라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를 보자는 거죠. 자, 봅시다. 자, 표층 부분에는 누가 많습니까? 물론 절대적인 양은 이산화탄소 더 많아. 맞지? 왜냐면 표층이라 하더라도 거의 44니까. 맞지? 근데 산소는 현재 6밖에 안 되는 거죠. 됐나? 그렇지만 변화 경향, 그 변화를 보자는 거지. 자, 보면 표층 부분에 산소는 많고 이산화탄소 전체 보고 봤을 때 이산화탄소는 적고. 왜 그런 걸까? 표층은 뭐가 있지? 주변에 대기가 있겠죠? 대기에 있는 것들이 막 녹아 들어가겠지? 그것도 있고. 그리고 햇빛이 깊숙이 들어가 안 들어가? 태양 복사에너지가 깊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간다 그랬지? 자, 그러면 표층에서 그나마 빛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 그렇지, 광합성. 바다에서도 광합성하는 애들이 있습니까? 네, 그 플랑크톤이 있어. 식물성 플랑크톤. 됐나? 참고로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식물성 플랑크톤 역시 이 표층이 다 모여 있어. 자, 갑니다. 자, 표층 부분에 보게 되면 대기 중에 있는 공기가 용해돼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광합성을 할 수가 있다. 자, 태양 복사에너지는 깊게 들어가지 못하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자, 공기 중에는 산소가 많아, 이산화탄소가 많아? 산소가 산소가 많죠? 그리고 광합성을 하면 산소가 생성이야, 제거야? 생성. 이산화탄소는? 바이바이. 제거. 자, 대기 중에 O2가 풍부하고 광합성이라는 과정은 산소는 생성하지만 CO2는 제거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표층 부분에는 누가 많다? 절대적인 양은 이산화탄소 많지만 산소를 보게 되면 산소는 항상 다른 깊이에 비해서 표층 부분에서 많은 거고 CO2는 다른 깊이에 비해서는 적고. 그렇죠? 이거는 상대적인 거일 뿐이죠. 자, 그래서 O2와 CO2의 깊이에 따른 그 변화 경향을 보는 거야.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중간층을 봅시다. 중간층을 보게 되면 자,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여러분들 깊은 곳에도 생물들이 살아 안 살아? 살지? 그놈들도 호흡해 안 해? 세포호흡합니다, 걔네들은. 세포호흡 하나? 그 세포호흡하고. 근데 일반적인 호흡도 안 하나? 근데 식물은 빛이 안 들어서 광합성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 다른 생물도 그런 거 있잖아. 아함이 무슨 싫어. 자, 깊이가 깊어지면 오케이. 일단 생물들이 역시 중간에 다 살고 있기 때문에 심해까지 다 살고 있지. 이들 역시 호흡을 하잖아. 호흡한단 말은 산소를 산소를 제거하는 것, CO2가 생성되는 것. 그 말이죠. 참고로 유기물의 분해. 생물들이 죽게 되면 이들이 분해가 될 건데 분해되는 과정 역시 산소를 소모합니다. 그러면서 CO2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과정 모두 둘 다 O2가 소모되고 CO2가 생성되는 것. 확장도 선수도 봐야 돼요. 자, O2가 소모, CO2가 생성. 자, 그래서 O2는 어떻게 된다? 적고 CO2는 늘어나고 있는 경우를 보이고 있죠? 예. 자, 근데 여기 그래프는 조금 좀 약한데 어떤 그래프를 보게 되면 산소가 쭉 떨어졌다가 나중에 이 깊은 곳에 가면 쭉 다시 좀 늘어나. 지금처럼 완만하게 좀 늘어나는 게 아니라 확 늘어나게 제시하는 그림도 있어. 다시 보면 심해층 같은 경우에는 다시 O2가 산소가 늘어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하면서 이 심해층은 어디서 왔다? 북극이야. 그렇지. 북극이든 남극이든 극 주변 고위도 표층수가 가라앉아서 들어온 거라고 그랬지? 자, 그러면 이건 고위도 표층수가 공급된 건데 자, 표층이란 말은 산소가 많아져. 산소 공신. 맞네. 산소 풍부하지? 산소를 가지고 내려와서 공급해주기 때문에 산소가 많은 거지. 와우. 원래 깊이가 깊어지면 산소는 계속 줄어들어야 되는데 가장 적어야 되는데 이놈의 해적면 온 곳이 바로 표층수다 보니까 산소가 다시 많아지는 거지. 근데 심해 생물이 많이 안 살고 있다는 증거로